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의 을목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간목일간의 내년 운세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을목일간입니다. 자,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간목일간에 대해서 실제 사주, 갑오일주의 사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전 사주 명식을 바탕으로 을목일간이 2021년에 어떠하게 운이 흘러갈 것이다. 상승운과 하락운이라든가 일단 을목일간이 주의할 점, 개운법 이런 쪽으로 강의를 해드리는데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전반적으로 간목부터 개수까지 제 나름대로 이제 평점과 점수를 단식 판단으로 매긴 적이 있는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간목일간은 대체적으로 단식 판단입니다. 자, 사주 전체 8글자를 전체 놓고 봤을 때는 이 평점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간목일간은 대체적으로 내년에 좋다. 2021년에. 그래서 A+ 장학금을 받을 만하다. 그 다음에 오늘 강의하는 을목일간이 C0. 점수가 비실비실, 시들시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병화일간 B+. 괜찮죠? 정화일간 C+, 무토일간 A-, 자, 기토일간이 C-, 그 다음에 경금일간, 내년에 묘지운인데도 불구하고 B0, 그 다음에 신금일간이 C+, 그 다음에 임수일간 B0, 개수일간 C+. 자, 이러한 나름대로 이제 단식 판단에 의한 평점이고,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을목일간이 C0가 되는 경우도 있고 A+, A0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의 연월일시에 이제 50대 여자분의 사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월일시, 기은년, 을해월, 을사일, 경진시지요. 자, 지금 대운은 다섯 번째 대운, 경진대운. 올해가 2020년 경자년이죠. 오늘 강의의 초점은 내년의 운세. 물론 이제 올해 운세도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지만 중요한 게 2021년 신축년에 어떠한 운세가 펼쳐질 것인가. 특히 을목일간들. 자, 물론 다른 일간들도 이제 참고를 하면 좋은데요. 자,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화토금수. 자,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분류를 해서, 자, 을목일간이니까 비경겁제가 되겠죠. 을목일간이 비경겁제가 되고, 화, 이것이 식상이 되겠죠. 토는 재성이 되죠. 금은 관성이 되고, 수는 뭐가 됩니까? 인성이 되죠. 자, 그러면 목화토금수 오행을 개수로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오행의 개수가 몇 개씩이나 되는가? 자, 목부터 보겠습니다. 을목일간에 월청간에 을목 두 개가 있죠. 화를 보겠습니다. 일지에 사화 하나가 있죠. 토를 보겠습니다. 기토와 진토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금은 유금과 경금 역시 두 개. 수는 월지에 해수가 있죠. 이러면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4주 8자 8개가 되죠. 다 합치면 8개. 이것을 바로 오행구족격이라고 한다. 오행을 모두 갖추고 있죠. 두 번째는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이것이 바로 중화된 사주다. 편중되지 않고 중화된 사주다. 중용의 도를 걷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자, 이것을 육친의 점수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육친의. 오행과 육친은 다르지요. 오행으로는 건강도 보고 궁합도 보고, 육친으로는 기질적성이라든가 진로적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자, 육친은 점수를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사주원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월지지요. 그래서 월지를 30점 듬뿍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사주 전체에서 중요한 게 일지와 시지지요. 일지 배우자 자리, 시지 자식 자리,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조상자리 시청간 10점, 그 다음에 연청간 10점, 월간 10점, 일간 10점, 시간 10점, 이러면 총 110점 만점에, 자, 목의 점수를 보겠습니다. 목 10점, 20점이죠. 20점인데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지요. 해중간목이라든가 수생목이라든가 수생목, 자수는 수생목이 잘 안 되지만 해수는 수생목이 원활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20점이지만 발달된 튼튼한 일간이다. 자, 그 다음에 진중을목까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화를 보겠습니다. 화는 일지의 사화, 상관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15점이 되죠. 그 다음에 토, 재성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10점, 그 다음에 시지에 15점, 합치면 25점. 재성이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구나. 기토가. 사중무토라든가 해중무토라든가 진토, 진중, 을목, 진중, 무토라든가 진토 자체 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금을 보겠습니다. 자, 유금과 신금 점수는 20점인데 탄탄하지요. 왜? 을경합을 하고 있고 사유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식재관이 상당히 탄탄하다. 그 다음에 인성을 월지에 30점이죠. 월지에 정인, 이렇게 되면 정인격이 되죠. 자, 육친에서 정인격이 되는데, 이와 같이 중화된 사주는 이렇게 20점, 15점, 25점, 20점, 30점 중화된 사주는 사주를 안 보고도 아주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용을 걷는 중화된 사주다. 편중되지 않고 조우도 맞지. 해월에 태어났지만은 사화가 있다라는 것은 일단 조우가 해결이 되지요. 오행구족격에 조우가 맞고, 그러면 일단은 오행과 육친을 분석했고, 그 다음에 오늘이 을목일간입니다. 자, 이 을목일간들은 내년에 어떠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월지가 됩니다. 을목일간 중에서 해자축월생은 어떻습니까? 불리하지요. 왜? 2020년 올해도 경자년이고 금생수로 가고 내년도 신축이지만 축토는 어떻습니까? 오행은 토지만 육친으로는 해자축, 금수로 가지요. 그러면 해자축월생은 올해와 내년은 다소 불리하다. 왜? 그러면 용신을 찾아야죠. 자, 용신 중에서 이 사주는 우선 조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후 용신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해자축월생이니까 화, 일단은 식상, 화가 용신이죠. 일지의 사화가 조후를 해결하는 조후용신입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식상이죠. 식상이면 자식을 의미하죠. 여자 사주의 식상이면 자식이다. 이렇게 되면 자식이 조후용식이면 자식을 끔찍하게 여기죠. 배우자보다 자식이다. 그 다음에 일지 자체의 식상을 깔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게 그 조우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은 이 자식은 대단히 잘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억부로 보겠습니다. 자, 억부용신으로 보게 되면 월지가 정인이죠. 정인격이죠. 그러면 월지의 정인, 인성을 눌러주는 게 토지요. 토재성, 토재성. 그러면 식상과 재성, 식상생재,
이것이 억부용신이다. 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기토가 진토라든가 기토가 그 해중무토, 사중무토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죠. 억부용신과 조우용신이 튼튼하다. 이건 뭡니까? 타고나면서 복받은 인생이죠. 덕과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격국용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격국용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격국용신을 무시하면 안 된다. 왜? 정인격이죠. 그러면 이 정인격이 살려면 관인상생이 되어야죠. 그러면 관성운이 올 때 사회적,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격국용신. 그래서 억부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 사주를 볼 때는. 그냥 10중8구 억부만 찾는데 억부는 어떻습니까? 개인 가정용이지. 억부라는 자체는 이건 뭡니까? 직업, 대외적, 사회적, 집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격국용신 운의 발복을 하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억부용신은 재물도 오고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그 상승운으로 오르고 중요한 건 중요한데 억부용신 하나만으로 절대 사주를 판단할 수가 없다. 정확히 볼 수가 없다. 조우용신은 왜 보느냐? 자, 이게 조우가 해결이 되면 다음 때부터 사오미로 가지요. 금상첨화지요. 조우용신 운이 오게 되면은 일단 건강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기운이라든가 탁한 기운이 사라지고 맑은 기운이 들어온다라든가 대체적으로 개인이고 직장이고 집안이고 집 밖이고 조우용신이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해결이 됩니다. 상승운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조우용신화, 억부용신토, 격국용신금 각각 다르지요. 다르더라도 이것을 연관짓지 말아라. 왜? 화극금, 용신끼리 극을 해더라도 격국용신은 완전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 연관을 짓지 말아라. 이것은 대외적으로 직장에서 발복을 하는 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억부용신운으로 운을 봤는데 만일에 억부용신 운에 예를 들어 봅니다. 제다신약사주가 있습니다. 제다신약사주가 있습니다. 용심이 뭡니까? 억부로 비겁이죠. 그러면 제다신약사주는 비겁운에 돈이 잘 벌리죠. 10중8구. 그런데 1, 20%는 제다신약이 비겁운에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경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제다신약이 비겁운에 100%가 다 돈을 벌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것은 격국용신의 제다신약이 비겁운에 안 될 때는 반드시 식상운에 발복을 합니다. 식상운에 발복을 합니다. 왜? 제다신약의 격국용신은 식상이지요. 식상생재를 하기 때문에 억부로 봐서는 구신이지요. 제다신약사주의 식상운이 오면 구신인데 대외적 직업, 직장운을 볼 때는 격국용신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억부용신에 여기에 갇혀있는 순간 사주는 절대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조우를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겨울생, 여름생은. 봄, 가을생 같은 경우는 억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겨울생, 이렇게 해자축월이라든가 사오미월생은 조우가 먼저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그래서 조우, 억부, 격국 이게 뭡니까? 이게 궁통보강, 난강만이죠. 이게 적천수지요. 이게 자평진전이죠. 그래서 이 조우의 궁통보강, 적천수, 그 다음에 자평진전 이것은 최소한 100회 독식은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왜? 이 세 가지 용신을 자유자재로 이 원국 대운 세운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의 운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부용신 하나 아니면 12운성으로 이거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음강 같은 경우는 12운성이 잘 맞지가 않지요. 새로운 12운성도 그렇고 기존 12운성도 그렇고 왜? 음간은 양간과 똑같이 12운성을 보면 안 됩니다. 사주에서 천간이 정신이라고 그러고 지지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하죠.
십이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이운성의 양간은 잘 맞죠? 갑병, 무병이면 양간은 십이운성이 맞죠. 왜? 실질적이니까. 근데 음간은 십이운성이 2, 3천년간 대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지요. 맞지 않는 십이운성은 안 보는 게 낫다. 통근, 투간, 투출로 보면 되는데 굳이 그 십이운성, 이 신살은 사주를 볼 때 넥타이 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살짝 봐야지. 사주를 보면서 뭐 경진개강이다, 이렇게 그 십이운성의 뭐 쇠지다, 묘지다 이걸 들이대게 되면 그게 바로 혹세무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 중에 하수는 신살을 먼저 들이댑니다. 오행과 육친, 음양오행과 육친의 90% 간병인 다음에 신살 십이운성은 10% 미만.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을목이니까 자, 을목일간에 보겠습니다. 운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자, 사주 원국의 특징을 먼저 봐야죠. 자, 을목일간의 동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을목일간의 옆에 을목이 같이 있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차라리 을목이 이렇게 경존하면 대체적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인덕이 부족하지. 형제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모 형제라든가 인복이 좀 박하다. 차라리 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반대가 됩니다. 인복이 있다. 그리고 을경합을 하고 있죠. 을목이 뭐와 정관과 합을 하고 있죠. 이것은 대단히 긍정적이죠. 투합장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여자라면 남자, 이 정관과 배우자와 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생관이 되죠. 재생관. 상관생지 재생관, 화생토 토생금,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피가 잘 도니까 말년에 재생관 역시 지극정성이죠. 자식과 그 다음에 재생관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까지도 아주 이렇게 되면은 현모양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운으로 읽을 때는 해자축월생은 일단 점수에서 비실비실 시들시들하다라는 겁니다. 을목일간. 반대로 여기가 만일에 4월 을사월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올해나 내년에 이사주의 용신이 일단 조우가 화가 되죠. 억부용신은 토인데 토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조토가 좋지요. 무토, 술토, 미토 운이 오게 되면 이것은 용신이나 마찬가지고 반면에 축토라든가 진토라든가 기토라든가 이것은 기신이나 마찬가지죠. 이 조토는 용신이나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월지가 해자축으로 가지요. 축축하지요. 그러면 자 올해 금생수로 가지요. 내년 2011년에 신축 금하고 이 축토도 토에서 분리하죠. 기신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신금이면 어떻습니까? 을신충을 하지요. 을신충 격충을 하지요. 물론 을목이 깨지진 않습니다. 왜? 을목이 지금 해중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고 진중을목에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을신충 한 번 한다고 해서 깨지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경금, 관성도 뿌리를 내리고 있죠. 여기 사중경금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경금, 을경합이 되지요. 올해. 내년에 을신충이 되는데 올해와 내년까지는 이렇게 해월생이 금수운으로 흐를 때는 수성, 지켜야 된다.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경매라든가 어떤 물건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매 사들이거나 이것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올해 내년은 아직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됩니다. 왜? 천간과 지지가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너무 축축하죠. 여기도 유축금이 되고 진축파가 되고 내년에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대체적으로 이때는 어떻게 준비 내펼칠 자 지금 여기면은 이제 이 기우면은 지금 신사대운으로 가면 한 2년 정도 남았죠. 올해 내년 여기는 준비를 해서 54대운 4세 그 4, 5미대운이 오리지널 용신운이 시작될 때
이럴 때는 사해충, 뭐 을신충, 겁을 전혀 안 내도 됩니다. 왜? 통근, 투간, 투출 뿌리가 있을 때는 뭐 천극지충, 누구나 6대운에는 천극지충을 하지요. 겁을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5대운에는 누구나 천간과 을경합을 하고 6대운에는 누구나 천극지충, 을신충, 사해충을 하는데 이거를 겁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단 이것은 통변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5대운, 6대운 여기. 그래서 40대, 50대를 살아보지 않고 사주나 운명을 논한다라는 것은 아이러니하지요. 어불성설이죠. 예? 20, 30대에 대해서 사주에서 5대운과 6대운을 살아보지 않고서 이것을 통변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운과 세운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거의 오고 있구나. 이럴 때는 내 운이 아직은 하락운이니까 은인자중해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게 C0, 시들시들한 점수가 맞습니다. 이런 사주 같은 경우.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행구족격, 오행이 중화가 되고 이렇게 점수가 가지런할 때는 사주 안 봐도 되고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을목일간 중에도 사오미월이고 조열한 사주다. 목화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년에 신축년에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죠. 그렇게 되면 을목일간도 간목과 같이 뭐 A-A0까지 충분히 올라갑니다. 물론 간목은 내년에 기토가 올라와서 축토가 천간을 와서 갑기합을 하기 때문에 간목은 가장 좋은 기회인데, 예, 그다음에 천일기까지도 이제 축토가 오죠. 축토.